아는 만큼 줄일 수 있는 절세 비법, 절세 미남과 함께 알아봅니다. 이상화의 세무 클리닉. 오늘도 절세 미남과 함께 절세 비법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이상화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문자 주제가 퇴직을 했든 뭐 퇴사를 앞두고 있든 지금 하는 일 말고 네. 제2의 직업을 찾는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인데 네. 세무사님도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는 직업을 안 찾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백수를 목표로 네. 하고 있군요. 네, 네. 이유가 따로 있어요? 네, 뭐 지치기도 하고요. 뭐 여행이 좀 꿈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냥 전국 일주를 한 2달 동안 이렇게 해보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찾기보다는 네. 2달 동안 여행을 해보고 싶다. 네. 아, 멋지네요. 멋진 계획이네요. 그 계획대로 네. 퇴사 후에 꼭 이루어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 해볼까요? 자, 연말정산 시즌에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근로소득자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죠. 네. 연말정산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것들이 많은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반 직장에 다니신다면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모르는 분 거의 없으실 것 같기도 한데 네네. 일단 또 자영업자 분들도 계시고 프리랜서 분들도 네네. 계시니까요. 연말정산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직장에 다니셔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매년 새롭고요. 오. 매년 개정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관심이 이제 높은 부분에 해당을 하죠. 일단 매월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 세금을 떼고 줍니다. 네. 세금을 떼는 이유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 징수를 하여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해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을 해서 지금 현 시점인 거죠. 네. 1년 동안 납부했던 원천 징수 세액과 비교를 해서 추가로 더 납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돌려줄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연말정산은 내 월급에서 네. 미리 국가가 떼간 세금들이 있는데 네. 내가 소비하고 쓰고 했던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서 네. 돌려받을 거 있다면 그 세금에서 돌려주고 네네. 더 내야 된다면 더 토해내야 되는. 네. 굉장히 쉽게 설명을 주셨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 호텔에 가시면 디파짓을 걸지 않습니까? 네네네. 처음에 들어갈 때에 20만 원 정도를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요? 호텔에 들어가면? 그렇죠, 그렇죠. 야, 룸 서비스나 좋은 이제 호텔 가셨네. 이런 거를 이제 실시를 할 때에는 거기서 차감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하나도 쓰지 않으신 분들은 디파짓 돌려줍니다. 나갈 때에. 그렇죠. 근데 20만 원을 결제했는데 어떤 분은 30만 원을 왜 돌려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내가 그만큼 많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썼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만 원을 돌려달라는 부분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연말정산이 그 개념이에요. 매달 그렇군요. 뗐던 금액이 1년치가 합이 20만 원이면 돌려줄 수 있는 최대치도? 최대치도 20만 원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그러네요. 네. 어떤 보증금, 디파짓의 개념으로 또 설명을 해 주시니까 쉽네요. 네네. 그런데 세무사님, 지금이 딱 연말정산 시기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들을 아마 회사에 제출을 하셨을 겁니다. 근로자들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추가 제출 서류들을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을 하고 회사는 2월 동안에 연말정산을 해서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결과를 신고를 하고요.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를 하고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환급 또는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들은 교부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통해서 한 해 동안에 내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납부했다라는 최종 결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살짝 그 개념을 짚고 네. 넘어가긴 했었지만 연말정산 결과가 딱 나오면 네, 친구들 표정이 달라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아싸, 음. 나 돌려받았다 하는 네. 거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야, 나 돌려받는 줄 알고 기대했는데 야, 누가 13월에 월급이래. 나 돈 더 내래. 추가 징수했어. 라는 분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소득을 똑같이 벌 수 있어요. 두 분 다 5천만 원의 소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 차감되는 소득 공제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아, 그러니까 누가 더 소득공제를 많이 받았냐, 맞습니다. 덜 받았냐의 차이겠군요. 네네네.
그러면 소득공제가 무엇보다도 네네. 중요해지겠어요? 맞습니다. 네. 일, 어떤 경우에 음, 소득공제가 되나요? 일단은 인해 전술이 있죠. 일단 가족 구성원이 많으신 분들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 인적 공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에 있는 거주자는 본인을 포함해서 본인까지 포함이에요. 그래서 1인 가족이다라고 하면은 본인 혼자만 공제가 되는 거고요. 나는 배우자도 있고 부양 가족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 한 사람당 150만 원씩 계속 차감이 되는 부분인 건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부양 가족은 배우자는 이제 나이에 구분이 없고요. 부양 가족이라고 하게 되는 분들은 자녀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20세 이하 그리고 음, 그 부모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도 똑같습니다. 60세 이상이 되시는 분을 부양을 하게 되면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가고요. 형제도 해당해요. 네. 아버님께서 누뚱이를 보셨다. 그래서 내 동생이 만 20세 이하에 해당을 한다라고 하면은 형제 자매도 내가 부양을 하면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다만 그렇군요. 네. 그 기본공제 대상자들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100만 원이라는 또 그 네네. 기준이 네, 있군요. 네,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연간 소득 금액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여야만 네,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부양 가족인 이렇게 네네, 부모님께서 연간 100만 원 이상의 연금 소득을 네, 이거는 뭐 돈을 번다고도 할 수 없고 연금으로 내가 네,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는단 말이죠. 저희 네네, 부모님이. 네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에 안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에 해당을 하는데요. 연금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라는 거는 그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부분을 먼저 따져야 되는 부분인데 연금 말고도 다른 소득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퇴직 소득. 네네.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런 모든 것들의 합계가 해당하는 거고요. 아, 이 케이스처럼 그렇군요. 이분은 연금 소득만 있으셨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 그 비과세 되거나 분리과세 되는 소득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공적연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연간 수령 금액이 516만 6,667원 이하이면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을 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네. 부분인 거고 근로소득자도 많이 질문을 합니다. 100만 원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뭐 한 달에 10만 원 벌으란 말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네네네. 연 그 기중에 퇴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총 금액이 500만 원 이하면은 근로자들은 근로소득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음. 모르시면 외우면 되는데 500만 원 이하이시면은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하고 나면은 1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아. 500만 원이 넘는 분들은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500만 원,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버는 돈이 500만 원 정도가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근로소득은 500, 네네네네. 연금소득은 516만 6천 원, 네. 그리고 타소득은 그런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어, 100만 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인적공제에 대한 이야기, 기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부모님이 더 연로하신 분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네. 만 60세 이상이 기본공제 대상자인데, 아, 70세가 아니고 네, 60세인가요? 60세인데 오.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50 플러스 100만 원을 또 추가로 해줍니다. 아, 그리고 내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150만 원 플러스 200만 원을 또 해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음. 부녀자 공제라든지 한부모 공제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공제라고 해서 이렇게 인적 공제를 제외한 뭐 연금 보험료 소득 공제, 특별소득 공제, 신용카드 소득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 다양한 공제 감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월급을 받는 친구를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차이 나는 음. 공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나의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적 공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음. 2021년에 결혼을 해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직 혼인신고 안 하신 음.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네. 그래도 사실혼 관계잖아요. 네네. 이럴 경우에 아내로 치나요? 남편으로 치고?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법적 다툼, 이혼 소송 이런 거 할 때나 사실혼 인정을 해주는구나. 네네네. 그 세금에서는 사실혼은 의미가 없다. 그 세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네.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하, 뭐 이렇게 양도소득세나 이런 거 네. 할 때는 또 사실혼이 들어가겠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돈 내야 된다 싶을 때는 네. 사실혼도 인정해 주는데 국가가 맞습니다. 돈을 좀 돌려줘야 맞습니다. 되는 맞습니다. 상황에서는 네. 사실혼 인정을 잘 안 해주는군요. 그 국가하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신용카드 공제라는 게 네. 나오거든요. 거기서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 또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죠. 일단 인적 공제는 그냥 혼인 신고를 안 한 사실혼 관계는 인정받을 수 네. 없다라는 거 기억을 잘 해두셔야겠어요. 2021년에 그럼 만약에 이혼을 했거나 네. 좀 안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내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그 공제 대상 여부 판정 시기는 종료일인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네. 과세 기간 중에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라든지 예를 들어서 9월 30날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네. 9월 30일 날 사망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두 가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다릅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이혼을 했으면은 내 배우자가 아니다. 그러니 9월 30일 날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기본공제 대상자로 배우자를 넣을 수가 없고요. 다만 사망을 9월 30일 날 하셨으면은 12월 31일자 현재 내 배우자는 없지만 배우자가 있는 걸로 봐줍니다. 21년도에는. 마치 뭔가 재산세, 보유세도 어느 한 날짜를 기준으로만 일단 판단을 하는 것처럼 이것도 비슷한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네, 보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네, 12월 네. 31일 기준이군요. 네.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본인 국민연금을 납부를 했다. 네,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을 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건 또 그렇군요. 본인 가입분만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납입한 어. 국민연금 보험료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우리 신랑 거 아무리 내줬어도 내가 공제받을 수는 없는 거군요. 아니요. 요거- 그 배우자가 본인 거를 내게 되겠죠, 국민연금을. 네네네. 네, 배우자가 낸 거를 남편분이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예. 네네네. 지금 우리 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예, 맞아요. 이번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 공제 이 부분을 좀 짚어볼 거예요. 네. 신용카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네.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재직 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만 들어가기 때문에 퇴사를 앞두고 있으면 막 쓰십시오. 왜냐면 공제를 또 받을 네. 수가 있으니까. 네. 팁 맞죠? 네. 예. 팁입니다. 이 꿀팁에 해당하는 거 맞나요? 근데 이제 그 생활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또 갚아 나가야 네. 돼서 가족의 신용카드 공제는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자 기준인가요? 아니면은 카드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사람 기준인가요? 네, 이 부분도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 건데요. 그 카드 사용의 경우에는 대금 지급자, 즉 결제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카드를 사용한 사람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세액 공제를 소득 공제를 받습니다. 네. 그러니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아내의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제가 가져가서 받는다라든지 뭐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제가 가져가서 공제를 받는다라든지 이런 거는 해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가족 카드면은 네. 구별이 되나요? 그래서 그 남편 명의로 된 카드를 주셔야죠. 그걸 써라. 네. 네. 그렇군요. 2021년에 신용카드로 할부를 해가지고 물건을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부 할부 대금을 신용카드사에 납부를 했어요. 네. 근데 2022년이 됐겠죠. 네. 할부다 보니까 연도수가 넘어갈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할부 대금 소득공제를 어디까지 적용받을 수 있나요? 구입 할부라 하더라도 일시불로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구입 시점을 기준으로 전액 다 공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시불이라고 생각을 하면 딱 쉽겠네요. 네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종업원이 개인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다음에 네. 나중에 이거 다 회사에 뭐 경리분한테 드려가지고 네네네.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회사원분들 보면. 네. 그럼 그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제외를 하셔야 되고요. 자발적으로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경리분이 이걸 다 알 수가 없어요. 네네. 자발적으로 공제를 하고 제외를 하고 넣으셔야 되는 부분인 건데 잡아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뭐 거의 20년째 받고 있는데 네. 기술은 가능합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반드시 잡아낼 수 있으나 의지의 문제입니다. 아직은 그렇게 하니까 네. 긴장도 되면서 네네. 그러나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네네.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네. 자, 이쯤에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쉬어갈 텐데요. 노래 듣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따라오셨는지 OX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은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만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EBS FM 이희경의 5천만의 생활경제. 매주 화요일은 절세미남 이상화 세무사님과 함께 세무클리닉 함께하고 있습니다. OX 퀴즈를 드렸는데요. 네. 마음이 뿌듯합니다. 네. 지금 오늘 문자 참여율도 굉장히 높고요. 네. 지금 이렇게 한 가지 정답으로만 왔어요. 이게 정답일지 오답일지 또 네.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일단 8682님. 무조건 X입니다. 라디오 열심히 듣고 지금 공제 반영 중입니다 하셨고요. 0316님도 X입니다. 연말정산 어려웠는데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2357님도 궁금했던 거 알아가니 정말 좋네요. 당연히 X죠 하셨거든요. 오늘의 퀴즈가 혼인신고는 안 했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나의 동거인 기본 공제 대상자로 공제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는데요.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딩동댕. 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과세 기간 중에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중인 경우라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하다. 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소득공제를 위해서 웬만하면은 신용카드 많이 사용해라 이런 네네. 이야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소득공제 대상이 안 되는 항목들도 제법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네. 알려주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소득공제 네. 신용카드를 장려를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세원이 포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공제를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세원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항목들이 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요. 초중고 대학교 등에 납부하는 수업료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에서는 빠지게 되고요. 다만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원 포착이 학원들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반증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군요 또. 네,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거고요. 그리고 그 학습지는 뒤에 나오겠구나. 네, 리스료하고 도로통행료, 차량 구입 비용은 신용카드로 열심히 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네. 문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구입 비용의 10%는 소득공제로 공제를 해줍니다. 연간 350만 원이 한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를 350만 원 한도 내에서는 35만 원 소득공제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인터넷,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과금 신용카드로 열심히 내시는데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그때 사업자분들은 되죠. 웬만하면은 다 네. 신용카드로 전기세, 뭐 전화세 맞습니다. 다 이걸로 내라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네. 이건 또 직장 다니시는 분이랑 다르네요. 네네네. 차이가 있다라는 점.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보면 의료비 내역이 네. 나오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실제 지출한 의료비 내역보다 적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알아서 들어갔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 돈 다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꼭 체크해라. 거의 뭐 누락될 확률이 많이 크지는 않는데 그래도 네.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에 누락되었다면은 1월 15일부터 1월 17일 지났습니다.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서 누락된 부분을 반영할 수 있고요. 네. 다만 안경,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구입 비용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발품 파시면 돼요. 직접 가셔서 영수증 발급 받으셔서 회사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쭤볼게요. 다른 형제의 네. 기본공제 대상자로 되어 있는 부모님 건강검진 진단 비용을 제가 부담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예, 뭐 야, 동생아, 내가 좀 돈이 부족한데 네네네. 네가 좀 내봐라 이렇게 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되나요? 그 효도를 하고 싶은 효심은 굉장히 크나 네. 동생분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부모님이 되어 있다라면은 동생분이 지출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출하였다 아.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도 잘 따져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네네. 누가 부양을 하느냐. 네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무조건 돈을 쓴다고 해서 연말정산에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기본 개념을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이렇게 알차게 맞습니다. 챙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또 흘러갔네요. 네. 세무 클리닉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여러분들의 의견,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 메시지 샵 1045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반디도 열려 있고요. 홈페이지 세무 클리닉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상화 세무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